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네요. 반가워요. 항상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웃음이 지절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2학기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했고 이번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박희숙 교수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전에 오신 선배들은 120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160시간 수업을 해요. 160시간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세미나도 해요. 그리고 복지 세미나 플러스 사회복지 실습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시간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때그때 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 전체 교과목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습생들은 사회복지에 관련 필수 교과목을 학습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역량 수준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리를 하냐면 이것도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안 들어서 모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런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뭐를 물었을 때 잘 모르면 제가 인지를 잘 못했나 봅니다. 다시 교과서를 보던가 그동안 한 수업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고 좋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경기도는 지금 비대면도 수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습을 안 받아주는 곳이 많아요. 경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받아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저기가 기간이 갑이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지를 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3월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니까 야간에 1일 4시간씩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160시간을 채우셔야 되고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우리가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8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교수님이 전번 학기에 찍었던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막 처리한 거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줄 거니까 참고로 알고 여기에는 교수님이 말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없어. 이렇게 예쁜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교수님이 다시 촬영을 할 거니까 신경 많이 써서 할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3번은 저하고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 3번은 여러분들한테 세미나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가서 우리가 언제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현장에 할 때 잘 모를 때 교수님한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1번 사회복지 현장 실습 안내, 2번 사회복지 실습 진행 순서, 3번 현장 실습 주의사항, 4번 기관 방문 시 실습생의 자세, 5번 현장 실습지 실습생의 자세,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뭐가 현장 실습이라. 사회복지 교육에서 실습 교육은 사회복지 전문직이 초창기부터 사회복지 교육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명칭을 현장 실습, 현장 경험,
실습 교육, 현장 지도와 배움, 실습, 현장 실습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실습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전공 필수 과목을 편성하여 과목 구성에 크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실습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습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이전에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목도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7과목인데 여러분들은 14과목만 이수를 하면 되고 현장 실습에 있어서 현장 실습만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2020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은 실습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세미나는 3시간씩 10번을 들어서 30번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내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적 가치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교육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사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필요한 첫째,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관계하는 능력, 둘째, 욕구 및 문제를 사정하는 능력, 그리고 셋째는 계획 수립과 적절한 개입을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옹호자나 중재자나 교육자나 임상가, 지역사회 계획가 및 조직가, 행정가 등 다양한 도움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한 단위의 실습 기간 동안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 기간 동안 다른 전문 사회복지사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게 어느 정도 학습을 이루어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실습 교육을 통해 주위의 기관 직원들, 누구에게서든지 학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다양한 역할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나가서 과연 내가 사회복지사로 내 적성에 맞는가를 많이 느끼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는 목적이 뭐가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 가치, 기술을 실천 현장에서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리언트 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이 6개가 있는 것을 알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는 넣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사회복지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장차 사회복지사로서 실천적 유능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는 점에서 현장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현실 사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실습생은 실습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진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를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실습생은 실습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실습생은 클리언트와 동료 실습생을 비롯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
또 다른 전문직을 만나게 된다는 아까 개념에서도 반복했지만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전문직을 만나게 돼서 그 전문 사회복지사의 문화와 규범, 가치를 익히는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것에 맞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필수 능력을 교과 과정에만 익힐 수 없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실습생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사회복지 이론을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그리고 실습생들은 실습 과정을 통해서 다른 활동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적성, 장점, 단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습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기초적인 제반 사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목적도 알고 필요성도 알고 개념도 알았으니까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중에서 가장 힘들 수도 있고 가장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론에 강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들을 때는 참 좋구나. 그래서 막상 나가서 해보니까 실습이 어려워요 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듣는 게 지루했던지 현장에 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실습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이제는 2학기 때는 실습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2학기에 실습처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 일지를 비롯한 모든 실습 과제는 실습과 함께 완료가 돼야지 저희가 학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일지, 레포트라는 거는 이 속에 있는 사례 관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서를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나 실습했는데 교수님 왜 점수를 안 주세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완성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3월 초부터 6월 종강하기 전까지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3월에 받지 않고 현재도 안 받는 곳도 있지만 또 받는 곳도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시작하면 조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종강까지 되지 않을 시에는 방학 때 조금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안내는 강의라기보다는 숙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셔서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숙지 잘하지 않고는 현장에 가서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무책임하지 마시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장 실습 지도를 교수님보다 더 잘 해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생각해서 적당히 해서 여러분들이 숙지 잘 못한 미숙지 발생했을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4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이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저희는 17과목이 아니라 14과목
그래서 필수 과목 10과목, 선택 과목 4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과목 이상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 2가지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필수 과목이 뭐고 선택 과목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쓸 때 그 앞에 체크하는 게 있을 때 그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는 사회복지 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법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 중에서 무엇 이수를 하셨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사회복지 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 정책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은 제가 알기로 다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 중에서 무엇 하셨나 보세요. 아동복지론, 청소년 복지론, 노인 복지론, 장애인 복지론, 여성 복지론, 가족 복지론, 산업 복지론, 정신건강사회 복지론, 의료사회 복지론, 학교사회 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아동복지론, 그 다음에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이런 것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했던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 하셔야 되고 실습 시간은 120시간, 160시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20시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최소 하루에 4시간, 최대 8시간 이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뒤에서 다시 실습 시간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안내 중에서 두 번째로 실습 기관과 접촉할 때 예의를 갖추어 학교의 명예와 손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을 방문하기 전 전화로 실습 담당자와 방문에 대한 약속을 서로 기관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실습을 어서 오세요 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미리 전화를 해서 저는 경복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실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까? 해서 물어본 다음에 제가 실습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공문만이 아닌 본인이 직접 담당자를 찾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 시 귀가 후 전화 연락하여 확인을 해야 되고 짙은 화장을 피하고 용문은 단정하게 하며 복장은 사회복지사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복장으로 합니다. 스레바를 싣고 가거나 찢어진 청바지, 너무 짧은 똥꼬 치마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방문 시는
개인이 아닌 학과를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실습을 하는 도중에 실습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라는데, 학교에 연락을 하는 거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교수님, 제가 실습을 그만둬야 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뭐 먼저 해요?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교수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실습을 그만둬야 돼서 교수님이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 처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부당한 행위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교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120시간 중에서 내가 60시간을 거기서 하고 다른 곳에서 또 60시간을 하겠습니다 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다 120시간을 해야 되니까 실습 동안 도중에 그만두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꼭 해야 될 경우는 저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 가능 기간은 국가에서 인가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여기 보면 실습 직원, 사회복지사 1급 쭉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1급을 받아서 최소 3년 이상,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2급을 받아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또 실습 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 15회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 시간이 8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5시에 끝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을 먹어야 돼서 식사 1시간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은 식사 시간이야. 내가 밥을 먹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법에 의해서 4시간에서 30분 쉬게 돼 있고, 또 4시간하고 30분 쉬어야 되는데, 그거를 합쳐서 1시간을 쉬어도 되고 중간에 30분 시간을 쉬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습 기간에서 9시에 시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자들 식사 다 한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에서 요구하는 또 실습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비를 내야 되고, 실습자가 실습 기간의 사항에 준하여 실습 기간의 계좌로 돈을 넣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복, 아니 실습, 누구누구 경복 이렇게 해서 넣으셔야, 여러분들은 개인 계좌로 넣으시면 안 돼요. 꼭 누구를 기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로 돼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실습비를 꼭 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나 오후에 4시간, 오후에 10시간 하는데 오후에 문을 여는 기간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래야 8시간이에요. 이때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근무를 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 여러분들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통 실습비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요즘은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30만 원 받는다고 비싸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로 단합해서 되는 건 모르는데 요즘은 20만 원 다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5만 원이고 그리고 실습비는 여기 기관장과 협의할 내용이지 교수님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이 확정이 되면 실습 신청서로 학교에서 받아서 작성 후 원본은 실습 기간에 제출하고 사본은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 진행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에 기간을 정해서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해서 방문 일자와 시간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올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면 자료실에 제가 뭐를 올려놨냐면 학교 실습 일지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실습생 프로파일을 가지고 실습 기관을 방문해서 전화로 실습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일명 실습생 프로파일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가져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과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과제가 조금 있습니다. OX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실습생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습생 파일을 가지고 가서 실습하러 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허락해달라는 것을 공문을 저희가 보냅니다. 그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때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실습 지도 교수님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관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시는 언쟁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정을 추스리고 일단 교수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교수님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교수님이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다 끝나면 실습 일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 일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디다가 넣어놨냐면 실습 자료실에다 다 넣어놔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 일지 작성 및 제본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뭐가 있냐면 표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각 분석 보고서, 기간 분석 보고서는 실습 일지에 있지만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써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간 분석 보고서를 보시고 쓰시면 되고 실습생 프로파일은 실습지를 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가시면 그쪽에서 오케이 했을 때 저희가 실습 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 일지, 그 다음에 현장 실습, 거기 안에 보면 사진하고 대지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실습 사진이 몇 장이 있어야 되냐면 일주에 4장이 있고 현장 실습하는 교수님과 찍은 사진, 그래서 5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지 안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혹시 같이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에 의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트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레포트, 그 다음에 실습 종결 평가서. 그래서 실습 종결 평가서는 누가 해주시냐면 그쪽에서 채점을 해줘서 이거는 봉투에 따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 서약서 사인하셔야 되고 실습 지도 확인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실습 평가서
그래서 실습 평가서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할 때 50%가 실습 평가서. 예를 들어서 점수를 보통 어떻게 주시냐면 80에서 98점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80점을 맞고 왔으면 나누기 2하면 몇 점이에요? 40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98점을 했을 때는 44점인가요? 46점? 46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는 원본이 2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습을 잘하고 학점을 맞았지만 나중에 자격증을 받을 때는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가 1장이 보내야 되고, 원본 1장은 여러분들이 일지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습생 출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생 출근부는 보시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실습을 할 겁니다 하고 오시면 제가 실습생 출근부, 예상 출근부, 저는 며칠날 몇 시간, 며칠날 몇 시간을 할 거라는 것을 주셔야 여러분들한테 의뢰서를 받은 다음에 그때 중간에 꼭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번째 2주차 때는 여러분들한테 예상 실습생 출근부를 받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OX 퀴즈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 자격증, 경력 증명서 4번, 요즘은 이걸로 안 쓰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간 선정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보여줄게. 거기에 실습 지도자가 누구라고 있으면 이런 경력 증명서는 필요가 없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간 선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인가증 4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고유 번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째 그 고유 번호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진행 순서를 다시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필요성,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 목적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진행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 기간 정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먼저 어떻게 기간을 정했지요?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갔어? 프로파일을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실습 신청서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서 실습이 오케이가 떨어져요. 그러면 등록 기간에 뭐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냐면, 학교로 실습 신청서를 갖다 주면 실습 신청서에 우리가 기재할 내용을 빨림없이 작성해서 조교한테 내면 회신서를 기관에서 달라고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의 기관으로 실습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신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실습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송해서 회신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가 어떻게 있나? 그래서 요즘은 전국에 등록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2020년 여러분들이 실습서를 찾을 때는 이걸 꼭 확인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 이거 2020년 3월 8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어서 점점 늘어갈 겁니다. 전국에 4,685개, 그 다음에 서울은 681개, 여러분들 수도권까지 해서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여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를 눌러서 현장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회복지
사협회 자격관리센터가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서 현장 실습 등록 및 검색을 클릭을 해요. 여기 교수님이 빨갛게 표를 해놨어요. 거기를 누르면 현장 실습 등록 및 검색을 클릭을 해서 옆 화면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등록 기간 검색이라고 있어요. 옆에. 그죠? 이거 여러분들 화면 크게 알아서 보세요. 등록 기간 검색을 해서 보면 옆에 뭐가 있냐면 안내 글씨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안내 글씨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습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습처를 가지고 가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사회복지 현장 기간 선정 현황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엑셀 파일 다운을 로드해서 확인을 쭉 하면 쭉 나와요.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는 실습처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요. 또 여기서 막 빼는 거는 빼지지가 않아요. 현장 기관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가시면 슈퍼바이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습생이 직접 출력할 수는 없으니까 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에 가서 서류를 여러분들에게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고유번호증이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유번호증 다른 실습처에서는 왜 안 달라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달란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실습을 갈 때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 2번 가지 마세요. 꼭 3개를 받아 오셔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설치 신고 필증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간 선정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받다 보면 거기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는 실습 지도자가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1년에 몇 명을 받을 수가 있냐면 1인당 20명씩이에요. 그래서 3명이 있으니까 60명이에요. 이런 곳은 잘 없어요. 그래서 2명 있는 곳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일단 슈퍼바이저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5명 이상 못해요. 그리고 1년에 몇 번밖에 못해요. 20명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5명이 같이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 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주간반 5명, 야간반, 아니요, 주말반, 토일 해서 하는데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곳은 2곳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진행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일단은 회신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회신서를 주면 그쪽에서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습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실습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첫 번에 여러분들이 첫날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들어가기 전에 몇 시에 가는 게 좋아요? 10분 전에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지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성실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분 먼저 가요? 10분 이상 먼저 가고 갈 때 옷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정하게 입고 가라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할 때 누가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에요. 갑은 누구냐면 거기에 사용하는 이용자. 두 번째 누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안전하게 실습을 잘할 수 있으려면 너무 허둥지둥 가지 말고 10분 이상 일찍 가서 앞에서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정각에 하고 내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출석을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뭐 들어갈 때 첫날 교수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인증샷.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습이 시작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가는 날 교수님 저 출석했습니다 하고 인증샷 교수님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나머지 실습이 다 끝났을 때는 일지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생은 학교 양식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학교 양식을 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 계획서라든가 사례 관리는 학교하고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기관의 양식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은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를 몇 개를 하셔야 되냐면 3개를 해야 돼요. 하나는 원본이에요. 원본은 학교에 제출하고 한 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한 분은 기관에서 달려고 합니다. 근데 기관에서 또 안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르니까 너무 많은 실습생이 있으니까 일지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습 일지에 뭐 넣으라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넣는 사진 외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례 관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진을 첨부를 해서 이용자 뒷모습을 찍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및 모든 서류는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는 반드시 동일한 도장,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받을 거면 다 서명으로 받고 서명했다, 도장 찍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서나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일지에 보시면 그것이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있어서 일지는 어떻게 해요? 매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니라 실습 끝난 후에 꼭 하루하루 매일 쓰셔야 되고 후기는 누가 써주시냐면 누가 써줘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하는 실습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 써주시거나 그거는 자필로 꼭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필로 그거 쓰고 모든 것은 컴퓨터가 되는데 유일하게 뭐만 슈퍼바이저의 자필은 꼭 자필로 써야 됩니다.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일주 최대 40시간, 일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실습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주 최대 40시간은 뭐냐면 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번을 풀로 하겠다고. 그건 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하든가
아니면 뭐 토요일, 일요일 끼고 주말은 하면 평일 2번을 빼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지. 나는 24시간 운영하는 요양원 생활시설에 가서 나는 24시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도 무조건 8시간밖에 하루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습 일지는 사례관리 계획서에서 사례 관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례 관리하고 프로그램 계획서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때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교수님이 또 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눈으로 사례 관리를 한 분을 능력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평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해서 실습 지도자가 작성하여 점수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서명이 꼭 들어가야 돼, 도장을.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고치는 수가 있으니까 투명 테이프로 부착을 해서 꼭 실습 지도자의 서명, 그 다음에 사인, 직인 날인을 꼭 해야 되고 실습생에게 봉투에 봉한 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본교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보낼 때는 실습 지도자 교수님 이름을 꼭 써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우리 행정실에서 그 교수님이 주소는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도 있어?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많아. 그지?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 자기 소개서 하라고 했지.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를 해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야. 실습처에 나가는 예상 출석부를 만들어서 저를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주소도 알아야 돼. 학교 주소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다음에 해주시고 학교에다가 여기 자료실에 학교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사회복지 실습기관은 공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서 서로 실습생이 성공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셔서 꼭 언어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슈퍼바이저와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0분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50분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기회를 할 것입니다. 듣느라고 고생을 했고 첫 번째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엉키는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1주차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듣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들으세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2주차 듣고 다시 나가기 전에 1주차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0분 동안 지루하셨을 겁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은 이걸 숙지를 해야 되지만 한 번 듣지 마시고 모르는 부분은 자꾸 들어서 어떤 것이 서류가 있나 뭐가 확인서인가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가 뭔가 또 뭐 있어요? 고유번호증이 뭔가 인가증이 뭔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